안녕하세요, 송산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구독자분 상담 종목 중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매일 오전 6시에는 전날에 이 들어온 구독자분 상담 종목들을 챙겨서 이게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나 꼭 대응이 필요한 종목 알려주시면 양이 많으면 많은 분들을 다 못해드려도 꼭 다뤄야 될 거나 꼭 찍어야 될 좀 급한 종목들 이런 게 선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찍는 영상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신이 아니고 또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철저하게 대응하고 또 10년도 넘게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시장의 섭리를 조금 알게 돼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 드리니까, 이 대응법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주식을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깼을 때는 크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뚫어져야 할 자리를 뚫었을 때는 좋은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법을 해드리는 거니까,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꼭 남겨주시면 제가 그래도 성의성의껏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녹십자홀딩스, 부강약품, 진노맨컴퍼니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녹십자홀딩스를 보면 요즘 계속 녹십자를 이제 정기적으로 찍어드리고 있는데, 녹십자홀딩스도 흐름 자체는 약간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사실 녹십자홀딩스는 이 녹십자나 이 녹십자셀, 녹십자랩셀, 녹십자셀은 월봉 위치가 낮은데 녹십자랩셀이나 녹십자만큼 높지는 않죠. 이 홀딩스라는 게 지주사죠. 결국은 녹십자, 녹십자셀, 녹십자 뭐 MS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인데, 그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잘 가고 올라야 이 녹십자홀딩스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오늘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 친구가 중요한 자리 하나를 건드렸어요. 모든 차트가 생겼을 때 쌍봉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 16년도 2월 달에 이렇게 생겼고, 봉 하나가 이제 이 5개월 이동평균선, 즉 5개월간의 이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던 거 생각하면 편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한 달 한 달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그걸 선으로 그려놓은 게 이제 5개월 이동평균선인데,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툭툭 꺾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주식이 하락하면서 이제 후행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선행성이 아니라, 선행성이면은 미리 다 알게 되니까 좋을 텐데, 자, 후행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후행성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중요한 걸 말해줘요.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녹십자홀딩스가 잘 못 들어온 자리를 살펴보면 이렇게가 되죠. 즉, 이 자리를 이렇게 끌고 오면 오늘 지수가 무너지고 이런 원인도 있지만 어차피 녹십자홀딩스 이 자리를 이렇게 못 들어요. 그러니까 20년도 11월 달에도 못 들었고 12월 달에도 없고 1월 달에도 뚫는 척하고 안착을 해야 더 돌아나가는데, 안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밀렸는데, 주식에서 이 장기로 주식이 이제 가격이 하락할 때는 5개월 선을 이탈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5개월 선 이탈과 동시에 크게 무너지게 되죠, 주식이. 자, 그러니까 5개월 선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종가의 가격이 35,200원이고 이 친구의 5개월 선 가격은 35,700원에 오늘 이탈한 거예요. 물론 오늘 내일 이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5개월 선을 돌아서 다시 나갈 수 있는데, 이틀 동안 지수가 또 안 좋아서 무너지게 되면 이 친구는 10개월 선까지 조정을 받아요. 즉, 이번 달 조정과 다음 달 조정이 오면 보통 주식들이 잘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이렇게 한두 달 조정을 받는데, 녹십자홀딩스가 그렇게 두 달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앞전의 과거를 보면 이렇게 20년도 8월 달에 잘 올라가다 두 달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10개월 선 딛고 올라갔듯이 녹십자홀딩스도 이렇게 5개월 선 이탈하게 되면 두 달 정도 조정을 하게 되고 시간이라는 걸 잡아먹게 되죠. 주봉에서 최초의 5주선 이탈은 위험하다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탈을 하면 문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하락을 해요. 그래서 손실권에 있게 되고 이제 주식을 물려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최초의 21년도 1월 29일 날 5주선 이탈할 때 첫 번째 경계감을 줬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주봉의 변곡점, 월봉에만 이렇게 쌍봉에 대한 변곡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봉에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탈해 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이걸 움직이는 주포들이 지금 매수나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까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이분들이 매수를 해주면 이 주식이 다시 올라갈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니 주식이 떨어지죠. 즉 매수세가 굉장히 없어지고 약해지고 매도세가 강해진 거예요. 참고로 이게 이제 오실레이터인데,
이 오실레이터가 매수 매도의 기본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게 줄어서 빨갛게 갈 때 매수가 세지만 이게 점점 파란 게 늘어나면 각도가 매도세가 세지는 거예요. 점점 세지고 있죠. 이 매도세가 멈춰야 60자 홀딩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월봉의 5개월 선을 이번 달에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냐에 따라서 다음 달 이 흐름이 결정이 되니까 오늘 내일 잘 살펴보고 과연 5개월 선을 지키나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개월 선 가격이 35,700원이니까 이걸 회복해주냐 못 회복해주냐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부강약품인데요. 이 부강약품이 시세를 한번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친구를 저도 관종에 넣어놓고 아 이제 좋아지겠구나 했는데 이 월봉에서 추세를 보시면 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확실히 추세에 반응하는 게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주식을 볼 때는 월봉 차트를 봐야 돼요. 이 일봉은 말 그대로 중요한 매수 맥점 타이밍을 잡는 거고 월봉에서 추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 친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상승을 잘 했었는데 전고점 두 번을 맞고 가장 중요한 5개월선 이탈과 함께 자 10개월선도 같이 이탈해버렸습니다. 5개월선 이탈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0개월선까지 밀렸는데 10개월선까지도 지켜주지 못할 정도로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게 급락을 해버렸죠. 웬만한 주식 같으면 이렇게 왔다 돌아 나가야 뭐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밀렸을 텐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포들이 조금 이렇게 심하게 10개월까지 깨버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황금계열선이 있어요. 20개월선. 왜 중요하냐면 자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5개월 동안의 그 평균가를 선으로 그려놓은 거 10개월간의 평균가를 선으로 그려놔서 이렇게 언덕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밑에 있는 매물대의 평균 가격이 돼요. 즉 이 자리 밑으로 깨면 안 되는데 또 하나 부강약품은 여기를 강한 거래량을 싣고 돌파했죠. 자, 이 자리 매물대 소화하겠습니다. 뚫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뚫고 나갔습니다. 뚫고 나갔으니까 안착을 했죠. 자, 이제 이 밑으로 올 일이 없는 거예요. 난 이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올 때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정말로 우리나라 지수도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부강약품도 나 이제 끝나서 다 팔았어. 이렇게가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20개월 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었죠. 언제 지켜줬냐면 작년 3월 달에 지켜주고 있어요. 1년 전에도 지켜줬었고 자 10월 달에도 지켜줬는데 1년이나 지난 지금 못 지켜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20개월 선이 2만 원대 초반 이걸 굉장히 주의 있게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추세는 5선 깰 때 벌써 위험해져서 쭉 하락을 탄데 또 깼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실 때 항상 중요하게 살펴볼 게 내 주식이 과연 지금 5주선을 이탈하고 있나 안 했나예요. 저 같은 경우도 5주선 이탈하는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판단되고 종목을 사도 5주선을 이탈하면 거의 손절 치는 경우가 많고 5개월선을 이탈했다가 10개월이나 10주선이나 이틀 딛고 돌아 나가면 신규 매수하기도 하는데 그 자리를 깨면 다시 매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하락으로 이어져요. 따라서 5주선을 최초에 이탈했을 때가 경계 상황인데 지금 5주선 회복을 못하고 있죠. 자, 대응 방법은 일단 월봉에서 20개월선을 딱 찍고 돌아 나가든가 잘 지켜주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잘 지켜주고 다음 주 초에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주면 회복 안착을 해주면 그때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월봉에서 20개월선 즉 중요한 자리를 딛고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하락을 안 해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꼬리가 달리는 이게 매집봉이 나온다는 건 이제 긍정적이에요. 음봉이 떨어지긴 했어도 누군가가 자꾸 해서 매물대 소화를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렇게 착착 올라가서 20일선에 안착해주면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20개월선 즉 가격으로 얘기하면 2만 원대 이탈하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만 좀 명심해서 이게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이 지노맨 컴퍼니죠. 자, 신규 상장주답게 월봉에서 크게 기준삼을 잡을 건 없고요. 자, 주봉에서는 이제 기준삼을가 하나 생겼는데, 이 지노맨 컴퍼니가 예전에 한번 저한테 문의 주셔서 제가 한번 살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다들 급락을 했길래 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위험하고,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일봉에서 쌍봉을 맞고 급락을 했는데, 저렇게 쌍봉이 무서워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물었다 두 번째 상승이 나왔는데 첫 번째 고점을 못 뚫고 쌍봉이 생기고
이 21선을 그냥 이탈해버리면 주식격언에도 있죠. 그냥 쌍봉 맞고 떨어진 종목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으라고. 그 바람에 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가격 조정이 들어온 거죠.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턴을 하고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 지금 딱 현재 위치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 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큰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주봉을 잘 보시면 요렇게 이 고점이 얼마냐면 95,000원이고 저점이 38,000원이에요. 이게 딱히 공식은 아닌데 상장에서 고점 대비 반 정도 이렇게 무너진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때는 오주선을 회복해 줄 때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돼요. 근데 이때 2월 19일 날 오선을 회복해 줬죠. 그래 놓고 지금 지수가 무너지면서 좀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정확하게 좌우선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응법이 조금 간단해요. 주봉에서 이 오주선,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저가인 53,500원인데 이때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면 어제 2월 23일 가격이에요. 즉 황금일선 근처 가격인데 이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해서 여기 최고 저가가 생겼던 변곡점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보려는 5일 이동 평균선 가격인 이 변곡점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들어 가셔도 돼요. 물론 이 높은 데 사신 분들이야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친구는 오히려 신규 매수 타이밍도 돼요. 자, 오늘 시장이 무너졌는데 혼자 강하죠.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럴 때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도 나중에 시장 살아날 때 엄청나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군가 지켜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21선을 잘 디디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는 21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 하시면 되고요. 월봉에서 이제 크게 이제 흐름 잡을 건 없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오주선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오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잘 두고 가면 이 친구는 추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진흥원 컴퍼니는 제만 좀 보고 갈게요. 보고 가면 녹십자홀딩스나 부강약품은 좀 튼튼해서 이제 진흥원 컴퍼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주라 보시게 되면 현금 요구율이 아직 나오지 않고 부채 비율은 잠시 좀 걱정이 되네요. 부채 재무제표가. 자,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 이제 저는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은 웬만하면 손 안 돼요. 하도 이제 주식시장에 지뢰밭이 많죠. 그래서 장기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수익 관점도 위험하긴 한데 만약 하루나 단타를 잠깐 치고 나올 거면은 이런 종목을 건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장기 투자, 수익 투자, 그 단기 투자를 다 진행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 길게 끌고 가면 좀 위험해져서 끌고 가진 않지만, 자, 어쨌거나 이 제약주들은 또 그 특례 상장이라든가 또 제약주만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이 R&D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또 제약주는 또 크게 이렇게 막 또 현금을 많이 갖고 내서 투자받아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모든 상황을 배제하고 어쨌거나 재무가 안 좋으면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오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재무를 잘 조금 살펴보면 되는데 이 다트 네이버의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치시면 진호연 컴퍼니 회사의 재무가 나와요. 그걸 참고하셔서 만약에 부채가 너무 많거나 자본이 없는 상태면은 길게 끌고 가시는 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 그 상황이 돼도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승례 상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거를 상장을 했으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죠. 보통 영업이익이 5년 적자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 제약주들은 이제 그 특례 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다 갖고서라도 어떤 특례 상장이나 나라에서 영업이익이 5년 적자가 나도 다 봐준다고 그러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래도 제약주 중에서도 그 재무가 튼튼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고려해 보시고 지금의 상황만큼은 진흥의 컴퍼니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이거만 좀 알고 21선을 기준으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